예,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ERP 그 다이나믹스 NAB 파트너사인 BSE 컨설팅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섹션이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이라서 많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고 집중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뭐 중소기업인지 혹은 중견기업으로서 ERP를 새로 이제 도입하시려고 하시는 혹은 CRM을 ERP하고 통합해서 같이 이제 도입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뭐 저희가 이제 준비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좀 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중소기업 ERP, 그 다음에 하나는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요즘에 많이 이제 대세지만 실제 ERP를 어떻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올려서 우리의 업무의 그런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그런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제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런칭을 한 거는 10월 달부터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으로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좀 전에 보셨던 그 WSW라는 회사는 그 프랑스계 와인 회사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한국 법인으로 진출한 한 회사인데 저희 이제 윈도우 애저라고 불리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기반 위에 저희 이제 클라우드 ERP를 사용하시는 첫 번째 고객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오전에도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메가 트렌드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는 그런 비전이나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위에서 ERP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왜 중소기업한테 혹은 중견기업한테 클라우드 ERP,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클라우드 ERP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ERP입니다. 왜 클라우드 ERP가 중요하고 그런 중소기업의 기업 환경과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클라우드가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ERP가 타사에 비해서 어떤 차별화된 점을 갖고 있고 어떻게 확장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와 마이크로소프트 ERP 전략과 비전인데요. 아마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까 이제 오전에 계속적으로 세션에서 나왔는데 4대 메가 트렌드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모빌리티, 소셜,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서 어떤 기술을 먼저 우리 기업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마다 많이 틀리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트너나 이제 여러 그 리서치 회사들이 그 테크놀로지의 프라이어티에 대해서 뭐 매년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뭐 빅데이터나 모바일이나 뭐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2014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어떤 기술 테크놀로지 트렌드에 있어서는 그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은 그 가트너에서 얘기한 거는 특정 기술의 적용보다는 이 네 가지 기술이 합쳐져서 어떤 융합된 힘으로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가 없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네 가지 테크놀로지에 합쳐서 가장 그 기반이 되면서 이네이블러스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클라우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클라우드는 한 3년, 4년 전부터 많은 얘기들이 많이 와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도입을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빅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시장의 그런 그 산업적으로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가 되면은 현재 2배인 1,080억 달러의 그런 산업 규모로 확장이 된다거나 실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요즘에 굉장히 화두인데 실제 한 2조 2천억 달러 정도로 시장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창조과학부도 이 두 가지 시장을 엮어서 한 10조 시장으로 키우고 싶다,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빅데이터나 어떤 클라우드, 소셜, 모빌리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기업 환경에 최적화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는 중소기업인데 이런 네 가지 기술이 우리한테 과연 중요할까?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기술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래서 클라우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거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IDC 테크 임팩트 그 세미나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2014년도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세미나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이 장표인데 이 보시는 게 맥켄지의 향후 2012년까지의 가장 파괴적인 우리한테 경제적 효과를 많이 미치는 12가지 그런 기술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모바일이라든지 어떤 자동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뭐 클라우드, 뭐 등 3D 프린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장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요건들이 이 선진국가,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간에 어느 국가에 많은 그런 경제적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선진국의 거의 대부분의 기술들이 많은 경제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클라우드 테크놀로지는 70%가 더 그 개발도상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이런 이게 이제 왜 그런지는 사실 굉장히 심플하겠죠. 왜냐? 개발도상국은 IT에 대한 어떤 그 설비의 투자나 아니면 그런 운영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들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개발도상국들도 자신들의 경제에 맞는 그런 IT 전략이나 그런 실행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이 개발도상국들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실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보다 모바일이 더 먼저 투자가 되고 모바일에 먼저 더 확산이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오늘의 주제인 중소기업용 클라우드 ERP에 클라우드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이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의 그런 IT 환경을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약간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뭐 오늘 드린 이제 팜플렛을 보시면은 한 1,000억 미만 그런 회사들은 보통 이제 제가 방문을 드려보면은 거의 IT 담당하시는 분이 없거나 혹은 한두 명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IT를 이제 관리하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ERP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초기 투자 비용도 걱정이 되지만 이 ERP를 잘 관리를 하고 얼마만큼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클라우드는 어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대기업보다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 더 많은 경제적 밸류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그 패러럴 그 리서치 회사는 여기 3년 동안 12,000개의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32개국의 그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에 많은 그런 투자를 그 클라우드 방식으로 하실지 뭐 그런 것들을 그 설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부분이 2015년까지 한 28%의 성장을 클라우드에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야를 보면은 여기 34%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31%는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뭐 서버라든지 하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서버나 하드를 가지고 뭐 이메일이 됐든 뭐 CRM이 됐든 뭐 전자결제가 됐든 이런 기업의 어떤 관리 포인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클라우드 방식으로 많이 가고자 하시는 게 일반적인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메가 트렌드 안에 클라우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 과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하나인 ERP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실제 뭐 AX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클라우드 버전이 출시가 되지만 AX는 이미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NAB는 이미 출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한테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적인 전략은 기존의 이제 서비스 회사에서 디바이스 회사까지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든 사물을 통합하고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로 최적화시켜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비즈니스의 영속성을 지원해 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고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이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이메일, 익스체인지 이메일이라든지 윈도우 OS라든지 이런 모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들은 다 클라우드로 지금 다 올라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뭐 오피스를 뿐만 아니라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뭐 CRM이라든지 이번에 ERP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CRM 환경으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올라가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언제부터 클라우드 쪽으로 했나? 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 한 15년 전부터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200여 가지의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지난 한 3년 동안 그 컴퓨터나 뭐 스토리지에 투자한 금액이 한 150달러 정도 된다고 한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6개월이 지나면은 현재 있는 그런 그 데이터 센터의 용량을 2배씩 확장을 해야지 어떤 기본적인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클라우드 인프라 쪽에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애저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애저의 전체 고객이 글로벌하게 한 25만 명, 그 다음에 하루에 1,000명씩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뭐 해외나 뭐 이런 데서는 클라우드 환경, 뭐 아마존을 비롯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는 이제 시카고에 있는 데이터 센터인데요. 이 시카고 데이터 센터가 한 30만 대 서버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 센터가 글로벌하게 각 그 대륙별 거점별로 10개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서포트 센터, 그 다음에 로컬 어카운트 팀, 그 다음에 이 윈도우 애저는 아까 저희 그 김전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겁니다. 뭐 하드를 뭐 10기가 사용하셨으면 10기가만큼만 돈을 내시는 거고 서버도 운영하는 시간에 맞춰서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한국에서는 원화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뭐 미국에서는 달러로 결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글로벌 데이터 센터나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프라 위에서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뭐 컴퓨팅이라든지 데이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관리적인 포인트로 다 지원을 해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클라우드 그런 리소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광범위한 클라우드를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글로벌하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클라우드 쪽의 가장 빅 픽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서부터 프라이빗 클라우드까지 그 다음에 사스서부터 라스까지 모든 클라우드 솔루션과 관련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제공하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사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오피스의 뭐 엑셀이라든지 MS 워드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월베이스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CRM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큰 그런 클라우드 비전 하에 지난 이제 10월에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ERP 중에 여러 가지 ERP 중에 이제 NAB가 가장 먼저 클라우드 환경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NAB의 ERP들이 오피스 365나 혹은 CRM과 통합이 되면서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더 높여주고 가장 강력한 어떤 기업의 혁신의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뭐 총소유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큰 부분이 민첩하게 우리의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혹은 다시 축소했다가 다른 쪽으로 리소스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민첩성을 갖고 그다음에 사용자한테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 여러 가지 오피스 클라우드라든지 CRM과 결합된 ERP를 가지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그 이번에 출시된 마이크로소프트 ERP의 가장 큰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ERP 이제 비전을 가지고 중소기업에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ERP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타사에 비해서 어떤 차별화된 점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중소기업들이 뭐 처음에 ERP를 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ERP를 한번 도입하고 난 다음에 우리 회사하고 맞지 않아서 다시 도입을 할 때 요즘에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고민을 하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사내 구축형으로 하실지 아니면은 요즘에 새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ERP를 사용을 하실지 왜냐면은 IT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는 각각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내 구축형으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점들이 좋지만 뭐 전산 부서가 없거나 약한 것 같은 경우에는 초기 구축 비용, 그 다음에 운영 비용. 근데 여기 운영 비용에는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인력, 시간, 에너지, 뭐 설치, 업데이트, 유지 보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 내부에다 구축을 하고 싶은데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죠. 이거 누가 다 관리를 하느냐? 우리는 전산 인력이 없는데. 그래서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ERP를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ERP를 이제 쭉 알아봤는데 뭐 많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은 뭐 좀 시기상조고 그다음에 이상하게 좀 약간 신뢰성이 불안하고 핵심 데이터, 우리의 뭐 재무 데이터나 원가 데이터, 그다음에 고객 데이터 이런 것들이 어떤 보안성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불안하다 이런 뭐 느낌들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보는 가장 큰 그 단점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클라우드는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클라우드 ERP를 쓰다가 계약이 종료가 되면은 DB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객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다 올려놨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내 구축도 하고 싶고 다른 클라우드 ERP를 받고 싶은데 그 DB 자체를 그 회사에서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설령 뭐 제공해 준다 하더라도 뭐 파일형 DB라고 해서 그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클라우드 ERP로 나온 여러 가지 솔루션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우리 회사의 아주 크리티컬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장이 안 된다는 측면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비즈니스의 연속성이 깨진다는 측면이 가장 큽니다. 사실 이거는 뭐 꼭 ERP뿐만 아니라 뭐 CRM이나 다른 클라우드 솔루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 두 가지의 단점은 낮추고 장점을 올리는 그런 방안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표는 뭐 국내 중소기업용 클라우드 ERP 서비스 비교표입니다. 이게 제가 3개월 전에 만든 거라서 또 이제 지금 현재하고는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뭐 큰 맥락에서는 약간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클라우드 형태로 나온 현재 ERP는 크게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S나 K 통신사에서 제공해주는 ERP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인프라를 갖고 국내 솔루션으로 제공하시는 회사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 통신사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인프라 역량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망을 통해서 인프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정적인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 통신사는 ERP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제 ERP는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 통신사에서 회사의 각 산업별 업무를 표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통신사는 다른 외국계 솔루션이나 국내 ERP 회사를 껴서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지면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마이크로소프트 ERP는 이 ERP를 만들면서 아까 보셨던 그 애저의 여러 가지 인프라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해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뭐 다른 데서는 제가 서치를 쭉 해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없었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의 어떤 뭐 시나리오가 있는지는 제가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 초기에 우리 중소기업이 돈이 없었을 때는 초기 구축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하이브리드 ERP를 퍼블릭 ERP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회사의 규모가 커지시고 사내에다 ERP를 구축하시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퍼블릭 애저에 있는 퍼블릭 ERP를 사내 구축형으로 바로 변환을 해드립니다. 혹은 다른 ERP로 사용하신다면 저희 DB를 제공을 하거나 그 전부터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체계가 그런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현재 저희가 유일하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뭐 ERP 구축 방법론 원래 이제 ERP는 보통 한 우리나라는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제조회사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 뭐 짧으면은 4, 5개월 정도까지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ERP는 조금 더 빠르게 저희는 래피드 스타트 방법론에 의해서 좀 더 빠르게 구축했고요. 아까 이제 보셨던 SWS라는 회사는 그냥 물류 회사인데 실제 저희가 들어가서 그 구축한 시간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한 2주에서 3주 뭐 그 정도면은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은 뭐 요즘에는 ERP의 기능을 잘 비교 안 하지만 그래도 항상 가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의 업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뭐 기본적인 기능, 회계, 영업, 구매, 생산 뭐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어느 ERP든지. 요즘에는 ERP가 많이 평준화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 포인트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어떤 뭐 프로젝트 관리를 한다거나 혹은 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R&D 분야가 커진다거나 혹은 이런 뭐 생산에 대한 단순한 MRP가 아니라 우리 생산 능력이나 캐파시티를 분석을 해서 생산 스케줄링을 하고 싶다거나 혹은 뭐 외주서부터 내부 그런 공정 관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는 B2C나 뭐 이런 마케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CRM 쪽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런 CRM이나 서비스를 같이 사용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지원이 안 되거나 약하게 지원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중소기업 ERP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형이나 클라우드 형태나 기능의 제약사항이 없이 뭐 기본적으로 다 확장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클라우드 ERP는 웹브라우저로 이렇게 그 서버에 들어가서 웹브라우저 형태에서 다 그 ERP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 기본적인 상식인데 실제 체크를 해보면은 실제 웹브라우저, 뭐 익스플로러가 됐던 크롬이 됐던 웹브라우저로 접근할 수 없는 솔루션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은 어떻게 하느냐? 뭐 VPN, 가상화망을 통해서 뭐 보안을 강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트릭스 등과 같은 가상화 솔루션으로 또 집어넣어서 한 번 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사실 이런 것 자체가 다 돈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다시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비용이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원유저 가격을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본 그런 편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능적인 측면이나 어떤 안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비싸실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는 가격이지만 어떤 경쟁력이 있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클라우드 형태의 월베이스로 제공해 주는 게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중소기업들이 처음에 ERP를 도입할 때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NAV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좀 더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좀 더 들어가서 그럼 실제 클라우드를 가지고 어떻게 구축을 하고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영업을 하거나 고객을 만나 보면은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질문이 마이크로소프트에도 ERP가 있나요? 뭐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시고 두 번째로는 보니까 생각보다 UI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거여서 뭐 괜찮습니다. 근데 뭐 기능이나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한국에서. 외국은 뭐 워낙에 많을 테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고요.
그 실제 이제 구축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 10년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ERP를 구축을 해왔었고요. 클라우드만 이제 지난 10월에 이제 그 런칭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아까 전 세계 뭐 사용자 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사용자 수는 한 30만 명 되고 기업 사용 수는 9만 8천 정도의 고객 수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다이나믹스 ERP 제품군은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SL, AX, GP, NAB 이렇게 네 가지의 ERP가 있고요. 현재 이제 한국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거는 AX하고 네비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AX는 하이 레벨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쓰시는 거고 NAB는 중소기업이나 로우나 미들 레벨의 중견기업에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고객 수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타겟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하게 한 9만 8천 고객을 쓰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SAP 많이 이제 사용도 하시는데 뭐 이렇게 경쟁 업체라고 경쟁 그 제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비슷한 레벨의 SAP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 기업 수가 한 3만 4천 고객 수 이 정도가 됩니다. 한 3배 정도의 기업 수가 굉장히 많은. 그래서 지난 실제 한 25년 동안 그 굉장히 안정적으로 글로벌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국내 구축 사례가 어딘지 물어보셔서 뭐 이렇게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원래는 뺐었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저희 회사에서만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구축한 거는 제가 넣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뭐 ERP도 있고 뭐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지만 아까 설명을 드렸던 CRM과 ERP는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기 때문에 또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RM에서 영업 활동 관리를 한 다음에 주문을 내면은 그 주문 정보가 ERP로 들어오고 ERP에서는 그 주문 정보에 맞춰서 출고 및 어떤 회계 처리를 같이 해줘서 CRM과 ERP를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커넥터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CRM과 ERP를 통합한 사례도 있고 뭐 오피스 365 아마 저기 앞에도 이제 부스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오피스 365하고 이제 통합하거나 구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넘어가고요. 뭐 원래 이제 기능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는데요. 뭐 궁금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기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의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유통업, 서비스업의 코어 프로세스는 다 반영이 되도록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ERP들이 영업, 구매관리, 생산, 회계, 관리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저희는 조금 더 차별화된 기능이 이런 프로젝트 관리, 뭐 연구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프로젝트성 산업에 맞는 프로젝트 관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CRM의 일부 이런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져 있고, 그래서 뭐 몇 명 안 되는 그런 뭐 영업 사원이라든지 어떤 마케팅은 이제 저희 솔루션으로 사용해서 쓰시다가 나중에 아까 보셨던 마이크로소프트 CRM을 좀 더 확장을 하시고 싶다. 그럼 확장을 한 다음에 서로 이제 인터그레이션을 해서 CRM과 연결된 어떤 프로세스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커넥터라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다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관리에서는 뭐 마스터 스케줄링, 이런 스케줄링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SCM 쪽에서는 이게 물류센터, 뭐 큰 물류센터는 아니지만 적정한 물류센터의 어떤 WMS, 피킹, 패킹, 뭐 좋은 뭐 크로스도킹, 뭐 이런 기능들도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소, 중견기업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이런 솔루션은 사내 구축형이든 뭐 퍼블릭 클라우드 ERP든 그 기능의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과금 체계만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계속 이제 롤센터 얘기를 하셔가지고 롤센터의 한 예시로 영업사원 롤센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건데요. 실제 영업사원들이 로그인하면은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영업과 관련된 롤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거는 미확정된 매출 견적들, 그 다음에 확정된 매출들, 반품 사항들. 그래서 아직 고객이 컨펌해주지 않은 그런 매출 지금 주문 건수가 17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오늘 처리해야 돼. 그 다음에 주문이 고객이 확정된 건이 21건이 있고,
아직 부분 출고가 된 게 3건이 있고 지연된 건수는 다행히 없네요. 그 다음에 반품이 된 거는 1건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오늘 처리해야 될 그런 영업 쪽이나 혹은 뭐 출고 담당자나 뭐 이런 담당자들이 처리해야 될 이런 사항들을 한눈에 이제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렇게 뭐 연별, 월별 여러 가지 영업 실적이라든지 KPI 지표 이런 것들을 넣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AX에서 설명드렸던 어떤 알람,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산부서에서 고객 사양 정보가 바뀐 것 같은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영업에서 컨펌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런 알람 기능을 보내면은 영업 이 롤센터가 들어오면은 생산에서 요청한 사항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웃룩하고 통합이 된다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ERP는 AX가 됐던 NLB가 됐던 기본적인 UI 구조가 똑같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면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견적이나 주문이나 뭐 이런 것도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요 지금 미확정된 매출 주문 건수가 17건인데 이게 과연 어느 고객에서 발생한 미확정 주문인지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리스트성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객의 미확정 판매 리스트나 상세 조회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사실 이거 미확정됐다는 거는 거의 주문으로 확정이 되는데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캐시플로의 그런 하나의 그런 측정 도구로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리스트성 화면은 차트로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은 화면인데요. 아까는 여기 그 리스트를 보시는 거고요. 차트 표시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는 이게 금액과 판매처와 영업사원을 선택하시면은 판매처별 매출 현황, 미확정 매출 현황을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개발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근데 내가 만약에 영업사원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3D 화면을 돌리면은 영업사원의 요 거래처의 판매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제품별 매출 현황을 보고 싶다. 그럼 여기에 제품별 매출 그룹을 넣어주시면은 매출 그룹별로 바로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정형화된 그런 분석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이런 분석들도 다 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오늘 영업이 됐던 뭐 구매가 됐던 생산이 됐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게 이런 롤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뭐 웹에서 설치하는 웹 클라이언트라든지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라는 포탈을 통한 접근, 그 다음에 오피스 365라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쉐어포인트의 접근, 이 세 가지가 현재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해외 법인에서 우리 들어올 때는 웹 브라우저로 들어오고, 뭐 사내에서 들어올 때는 뭐 사내 클라이언트 설정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글로벌 망으로 어떤 오피스 365로 구축을 하셨다면은 쉐어포인트로 ERP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끌고 와서 서로 공유하실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구축형도 가능하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올려서 사용하시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럼 좀 더 특징에 대해서 뭐 화면 위주로 좀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 기능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결합을 해서 더 강력한 그런 그 업무 생산성 환경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피스 365나 CRM, ERP하고 결합을 해서 어떤 스마트 워크 환경을 더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는데요. 뭐 오피스 365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피스 365는 오피스,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사내 메일,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 링크 이런 것들을 월베이스로 내는 이런 솔루션인데,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면서 역사상 가장 빠르게 10억 달러를 도달한 굉장히 그 주축이 되는 그런 그 클라우드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오피스를 다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예시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 ERP는 이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엔진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윤활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엔진과 윤활유를 이제 오피스 365라고 보통 많이 그 비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회사들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뭐 비디오 컨퍼런스라든지 이메일은 구글을 쓰고, 뭐 소셜은 이런 것들 쓰고, ERP는 뭐 여러 가지들을 쓰게 되는데,
이로 인한 어떤 업무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 단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비부가가치 업무가 발생을 하는데 이걸 실제 측정을 해보면은 연간 164조 원 정도의 그 불필요한 업무 로스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ERP나 협업 솔루션을 통합을 해서 좀 더 그 스마트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 오피스 365에 있는 이런 뭐 사내 이메일이라든지 메신저, 화상회의, 그다음에 문서 관리, 엔터프라이즈 소셜, ERP, CRM 이런 것들 다 결합을 해서 최상의 어떤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ERP 영업 상담을 하러 가면은 ERP를 판매하러 왔는데 뭐 그룹웨어도 같이 제공해 줄 수 없나요? 혹은 뭐 그룹웨어도 제공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은 문서 관리는 혹시 되시나요? 뭐 우리 연구개발 부서가 있는데 프로젝트 협업 솔루션은 없나요? 이렇게 같이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ERP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솔루션들이 다 결합이 돼야지 회사의 어떤 업무가 더 많이 표준화될 수 있다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샘플로 보면은 이거 저희가 뭐 사용하는 것도 있고 뭐 저희가 이제 그 제안을 드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뭐 보통 이런 주간 업무 보고서 뭐 이런 거 많이 작성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ERP에서 지원이 안 되시겠죠. 오피스 365의 쉐어포인트를 통해서 각종 회사에서 필요한 양식들을 전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더 확장을 하면은 이런 전자 결제를 통해서 뭐 기한서나 휴가서, 지출결의서 같은 걸 작성하시고 지출결의서 이후에 회계 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ERP하고 통합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실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오피스 365의 쉐어포인트를 가지고 각 그 고객별 프로젝트 문서라든지 매뉴얼들을 관리를 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각 고객별로 이렇게 매뉴얼들을 쭉 정리를 하고 이런 문서에 대한 승인이나 버전 관리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설계를 많이 하는 회사들은 설계 문서들을 올려놓고 설계 문서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어떤 뭐 각 프로젝트별로 문서를 관리해주는 이런 것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문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세미나와 관련된 문서를 검색하시면은 문서 다 조회가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문서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사내 전체적인 어떤 일정 관리라든지 뭐 그 프로젝트 관리를 간트 차트 형태로 관리를 한다거나 어떤 그 프로젝트의 뭐 시작이나 진행하는 이런 태스크 작업들에 대해서 쉐어포인트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코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ERP에서 다시 트래킹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같이 이제 합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ERP가 아니라 오피스 365라는 쉐어포인트 화면입니다. 월베이스로 사용하시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지금 그 내비전 그 다이나믹스 ERP R2가 최신 버전인데 이 R2 버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그런 화면이고 여기서 보통 프로젝트 관리를 하실 때는 크리티컬 패스라고 해서 마일스톤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업무 관리들을 색깔로 표시를 한다거나 혹은 요 밑에 있는 화면은 ERP 화면입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에서 ERP 화면을 불러서 요 프로젝트 관련된 어떤 자원이 투여가 됐고 원가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결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많이 요청하시는 데가 국내 법인이 있으면서 해외 뭐 미국 법인이나 아니면 뭐 브라질 법인 이런 법인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또 요구사항들이 많으신데 그때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 법인의 주문을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별로. 그래서 오피스 365로 통해서 미국 법인의 일자별 매출 주문 현황들을 보시는 거고 이 매출 주문 현황은 당연히 ERP에 있는 화면이고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베트남 법인의 어떤 주문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그래서 베트남 법인의 요 지금 주문 건수가 전체적인 금액이나 승인이 안 났는데 상세한 내역을 보고 싶다. 그럼 여기 누르시면은 지금 요거는 이제 ERP 화면, ERP의 웹브라우저 화면입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와 ERP를 통합을 해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나 어떤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좀 잘 쓰시는 데는 쉐어포인트에다가 월간 경영회의 모든 자료들을 다 올려놓고 월간 경영회의를 할 때
어떤 뭐 이렇게 인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바로 누르면서 그 경영 전략 회의를 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징 두 번째는 글로벌 확장성입니다. 이게 뭐 국산 ERP도 많이 좋으시지만 해외 뭐 미국이나 유럽법이나 이렇게 확장을 하시고 싶다. 그럴 때 이 애저하고 플러스된 저희 솔루션이 굉장히 그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중법인 관리가 됩니다. 뭐 중국 법인, 미주, 유럽 법인, 한국 법인 해서 뭐 연결 재무제표인지 마스터 데이터 공유, 아까처럼 경영 정보를 통합을 하거나 뭐 이런 기본적인 다중법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또 내일 가서 발표할 내용인데 여기는 한국 법인이 있고 미국 법인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국 법인의 퍼블릭 클라우드 애저 환경에다가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을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미국 법인이 향후에 현재는 이제 회계 쪽만 관리를 하는데 뭐 판매 법인이나 생산 법인으로 확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퍼포먼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으로 서버를 옮겨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한국에서 클릭 방식으로 미국 법인의 가상 머신을 추가해서 바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해보면은 한 10분, 그 다음에 ERP 서버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백업받아서 올리는데 15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런 이제 체계가 없으면은 저희가 예전에 다른 법인의 미국 법인 구축했을 때 이 작업만 하는데도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2주에서 길게는 한 2달까지 걸리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춰서 빠르게 이렇게 확장하고 민첩성 있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한국 법인에서는 그 애저를 통해서 미국 서버를 관리를 한다거나 미국 법인은 웹브라우저나 내비전에 있는 웹브라우저나 오피스 365의 쉐어포인트 포탈을 통해서 한국에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공유는 요 애저 안에 버추얼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추얼 네트워크를 통해서 암호화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좀 더 민첩하게 확장하면서 보안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요. 뭐 이러고 이거는 이제 회사별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을 또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으로 확장하시는 데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향후에 뭐 한국 법인이 또 커지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변화하고 해외 법인은 퍼블릭으로 가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안과 연속성인데 이게 마지막 비트인데요. 보통 보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센터별로 다 자기들이 다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오늘 하지는 않고요. 첫 번째는 이 고객의 재무 데이터나 고객 데이터,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클라우드에 두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고객분들이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윈도우 애저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두시고요. 아까 그 전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센시티브한 데이터, 그러니까 회계나 원가 데이터는 우리 로컬에다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에 있는 뭐 생산의 MES나 그룹웨어 데이터는 요 로컬에 있는 DB하고 연동을 해서 다시 사용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게 뭐 이런 구조로 어떤 우리 회사의 데이터에 대한 뭐 보장이나 보안이나 연속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뭐 방법들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ERP를 사용하다가 바로 사내 ERP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저희가 이제 소스가 오픈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클라우드에 올려서 리포트를 개발하거나 뭐 화면을 필드를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고 데이터를 포함한 이런 커스터마이징 사항도 한 번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백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업된 것들을 다시 가상 머신으로 사내 ERP로 바로 컨버전해서 올리게 되면은 실제 저희가 뭐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사내 서버가 어떤 준비가 돼 있으면 15분 정도면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쓰시다가 바로 어떤 그 사내 구축형으로 바로 변경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회사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아니면은 인력적인 요건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최적의 어떤 조합들을 찾아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중소기업이 됐든 아니면 중견기업이 됐든 아니면 아까처럼 AX처럼 엔터프라이즈
대기업이 됐든 이런 단순하게 이제 ERP나 어떤 CRM의 기능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클라우드 환경이나 혹은 데이터, 뭐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솔루션, 그다음에 인프라를 다 합한 토탈 어떤 이런 서비스들을 그 퍼스트 클라우드라는 전략 하에서 민첩하고 유연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요즘에 이제 많은 이제 그런 문의 사항들이 오고 있고요. 혹시 이제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환경이나 이런 구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저에게 이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저 안에 나눠드린 브로셔 중에 여기 클라우드 ERP 해서 저희 회사하고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메일이나 뭐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각 회사에 맞는 그런 적절한 솔루션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클라우드 중소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ERP에 대해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